자, 48쪽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자, 인간의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인공 임신 중절 문제, 생식 보조 수레 도입에 따른 시험관 아기 문제, 비배우자 인공 수정 문제, 대리모 출산 문제 등이 있다. 그러네요. 예. 자, 이 중에서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은 뭐요? 낙태. 자, 그러면 낙태 행위가 옳아? 옳지 않다.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두 가지 입장을 검토하는 겁니다. 낙태 행위가 옳다 그러면 왜 옳은지, 낙태 행위가 옳지 않다 그러면 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인공 임신 중절은 분만 전에 산모의 신체에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논쟁은 임산부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러니까 임산부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을 가진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야 된다 그러면 낙태 행위가 허용된다, 낙태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 될 것이고,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의 입장이 있겠다. 그래서 인공임신 중절 허용론은 대체로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 근거하며, 인공임신 중절 반대로는 태아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 근거한다. 자,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한번 볼게요. 인공임신 중절의 찬성 근거, 소유권 근거, 소유권. 누가 소유하느냐?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태아도 내 몸의 일부다. 내 것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 내가 이제 여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하기를 임신 중절하고 싶어.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 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태아를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하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권리네요. 자율 근거.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여기도 이제 자신의 신체가 이제 여성이 되겠죠. 여성의 신체 자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임신 중절 할 수 있다. 평등권.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남성은 그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여성만이 임신으로부터 부자유스럽게 임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 근거. 자,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의 권리를 지닌다. 자기 방어, 자기의 삶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해서 애를 키우게 되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인공 임신 중절 찬성의 근거들입니다. 이 여학생이 들고 있는 거죠. 여성의 몸은 여성이 결정한다.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학교에서 이 부분을 논쟁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남학교에 사는 거랑은 많이 다르겠지. 진짜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되게 임신 중절 찬성의 주장들이 많고, 또 이제 반대 그 주장들도 꽤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도 여학교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죠. 그 다음에 인공 임신 중절 반대의 근거다. 잠재성 근거라고 하는 거는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으므로 인간의 지위를 지닌다. 예. 잠재적인 어떤 인간이다 라는 거죠. 존엄성 근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데 태아의 생명도 존엄하다. 그럼 태아도 이제 인간이네, 그치?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근거,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태아도 인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어디에도 여성은 없고 태아만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쪽에는 여성들이 이제 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낙태 시술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낙태는 어떨까? 일단 법을 좀 알아봅시다. 여기 교과서에 모자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한 게 해서, 자,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14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혼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자식이 그 질환이 있겠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인공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것도 태아에게 옮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 강간 또는 중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본인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신된 경우는 할 수 있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면 8촌이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자,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 애를 낳으면 엄마가 죽습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도 낙태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이제 제가 링크를 이 다음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의 경우 말고는 뭐야? 다 낙태는 불법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19년 4월 11일 날 낙태죄 관련해 가지고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뭐냐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을 갖다가 헌법이 헌법 불합치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
그 낙태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의사가 만약에 낙태를 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아까 모자보건법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혹 이제 처벌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낙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성계 쪽에서는 계속 요걸 갖다가 이제 낙태죄를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낙태죄를 없애라, 혹은 지금의 낙태죄를 개정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뭐 어떤 근거로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근거랑 비슷한 건데 인간의 어떤 존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걸 실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도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낙태죄는 그것을 침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강제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럼 태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모두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서 낙태를 갖다가 다 허용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 임신 제 1, 3분기까지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는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근거하에서 이제 언제까지는 낙태도 되고 언제는 낙태하면 안 되고 이런 게 결정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논쟁입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임신 중절 허용 여부에 관한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수정란이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부터 모체 밖으로 태아가 분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점을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경우는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도나 출생한 아기에게 태어나자마자 1살의 나이를 인정해주는 전통,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랑 그 어떤 만 나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전통 등으로 보아 태아에게 어느 정도 잠재적인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 이것도 이제 지금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자, 24주 이내 태아일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환,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 등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자, 다음 쪽을 보면은요, 여기도 우리가 한번,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수정란. 수정란이라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죠. 이게 이제 자궁에 여성의 자궁에 착상되고 이게 이제 그 점점 생명체로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간이 흘러서 구주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며 뇌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인간이다, 뭐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다, 3개월 정도 되면은 진짜 눈, 코, 입 등이 발달하고 생식기관이 만들어져서 성별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6개월 된 태아는 자궁의 상태나 태아 모두 안정되는 시기다. 이때는 뭐
힘들지만 이때 만약에 이제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이때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야, 신성하다. 이렇게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산모가 태동을 느끼고 모체 태아의 모습을 띠게 되는 9주쯤 모체 밖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는 6개월 이후부터, 아니야 출산 후부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언제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는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불합치 판결문에는 14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4주. 14주면 어디야? 14주면 한 3개월 정도까지, 3개월 된 태아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를 이제 뭐 낙태 뭐 허용한다. 근데 그 이후에는 낙태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낙태가 되는데 여기서 낙태가 안 된다. 대충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법이 만들어지겠죠. 올해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올해 결정되는 거 보고 또 한번 이제 사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인공 임신 중절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식 보조술 보도록 할게요.